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맥OS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하죠. 뭐 요즘 윈도우라고 예전처럼 막 블루 스크린이 뜨고 뭐 그렇게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맥은 운영체제 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막 쓰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 맥북 에어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습니다. 뭐 그래도 하루 못 쓸 건 아닌데 떨어지는 속도가 이전과 달리 좀 불안합니다. 저는 보통 배터리를 1시간에 10% 이내로 쓰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열이 좀 납니다. 맥북 에어는 팬이 없지만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해도 막 그렇게 심하게 뜨거워지지는 않는데 지금 상태는 그냥 글만 써도 이 키보드 윗부분이 종종 이렇게 뜨끈뜨끈해집니다. 바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내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기기에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열이 난다 라고 하면은 보안 이슈의 가능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궁금하시면은 앞에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레이저랩이라는 애플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 맥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일단 이럴 때는 활성 상태 보기 앱을 켜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고 어떤 게 지금 CPU나 GPU 또 네트워크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맨드랑 숫자 3을 같이 누르면요, 현재 CPU 코어별 사용량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지금 이 프로세스를 자세히 보면은 더 난감합니다. 그래도 여기를 보면은 범인이 딱 보이죠.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 관련 프로세스입니다. 대충 이름을 보면요, 스포트라이트 난리지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걸 자세히 열어보면은 스포트라이트 난리지 업데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 앱뿐만이 아니라 뭐 코어 스포트라이트 아니면 MDS 같은 것들이 같이 수시로 올라와서 이 프로세서를 거의 100%씩 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스포트라이트 난리지 업데이트가 끝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말썽을 부리고 있었어요. 사실 얘네들의 이런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꼭 이뤄져야 되는 맥의 중요 기능이긴 합니다.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맥OS에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정리하고 또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바로 딱 찾아주는 검색 시스템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이게 스포트라이트 역할이죠. 원래 예전에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으려면요, 뭐 파일명 같은 걸로만 검색을 해야 되고 그것도 미리 색인을 안 해놔서 간단한 단어만 쳐도 그거와 관련된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하드디스크를 긁어가면서 찾아냈죠. 근데 요즘에는 미리 다 인덱싱을, 그러니까 색인화를 해놓고 우리가 검색어만 치면은 관련된 거를 바로 가져다가 주는 고도화된 검색이 일상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창에 입력만 하면은 뭐 파일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형식, 또 언제 작업을 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실마리가 돼서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 역할이고 또 요즘에 시리가 계속 하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개인 문서들을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제대로 쓸 시리가 아직은 좀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시리는 곧 들어올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시리뿐만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OS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종종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지금 일주일 이상 이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맥OS가 이런 워크로드 밸런싱을 되게 잘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 성능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세스들 금방 멈춥니다. 또 제가 그냥 워드 프로세서나 뭐 웹 서핑을 하고 있다거나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에 시스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확 올라옵니다. 사실 아이폰도요, 이런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막 쩔쩔 끓을 때가 있죠.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보통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진다, 일주일 이상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옛날부터 PC 써오시던 분들은요, 레지스트리가 꼬였다 같은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응은 뭘까요? 바로 초기화, 포맷, 새로 깔기 이런 거죠. 물론 맥도 컴퓨터라서요, 앱을 이것저것 많이 깔았다 지웠다 하고 이 안에 무슨 파일이 많이 쌓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한 번씩 정리해주고 싹 밀면은 좋긴 하겠지만요, 사실 내부에서 꼬이는 경우보다는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쌓여있고 학습해야 될 데이터 무게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주면은 맥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뭐 초기화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냥 쌓인 파일들 좀 그때그때 정리해주면 되고요. 이걸 해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은 지금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문제 해법은요, 이 스포트라이트의 파일 정리, 인덱싱을 다시 새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요, 맥을 다시 부팅해 보는 거죠. 맥은 워낙에 잠자기 모드가 잘 돼 있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도 재부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냥 문제가 없으면요, 업데이트 할 때나 재부팅하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재부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맥OS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죠. 일단 한번 껐다 켜보면은 이런 문제가 좀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건 강제로 인덱싱을 초기화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전 보안 이야기에서 다뤘던 터미널을 씁니다. 인덱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아예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겁니다. 네, 터미널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앱 목록에서 터미널을 찾아서 실행을 하고요. 배시라고 먼저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래에 적어둘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요, 제가 댓글에도 달아둘 테니까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틀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대충 설명을 하자면요, sudo라는 건요, 시스템의 최고 권한을 기반으로 명령을 내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인덱싱 파일 같은 시스템 파일, 숨겨진 파일들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요, 해당 파일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보통 쓸 필요가 없죠. 평생 볼 일이 없는 파일이고요. 또 시스템 파일 잘못 건드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미널에 누가 시킨다고 해서 덥석 뭔가를 막 입력하면 안 돼요.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GPT나 제미나이에게도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명령어는요, 아주 맥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주자주 쓰는 명령어고요. 그래도 안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이걸 치고 나면요, 뭔가 순식간에 화면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맥OS가 새로 인덱싱을 시작합니다. 보통 인덱싱은요, 맥 성능 그리고 문서 파일들 용량들 따라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요, 그 뒤로는 이전처럼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뚝 떨어질 겁니다. 보통은 부팅이 끝난 이후에 대기 상태에서는요, CPU 사용량이 이렇게 튀지 않고 아래에서 잔잔하게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번에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가요, 맥 외부의 파일들을 인덱싱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꼬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원드라이브처럼 외부의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동기화되고 그게 다시 스포트라이트에 학습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클라우드 파일들까지 인덱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려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스포트라이트를 열고요, 앱 결과에 스포트라이트에 표시되지 않을 앱들을 골라서 체크 표시를 꺼주면 좋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요, 스포트라이트에서 저는 굳이 드롭박스가 검색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드롭박스를 검색되지 않도록 제거를 하고요, 아예 인덱싱 자체도 안 되도록 이 드롭박스 폴더를 제외하기 위해서 맨 아래에 있는 이 검색 개인정보 보호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원래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떻게든 기기에도 학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샌드박스를 치는 건데요, 결국에는 하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위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리고 계정 이름을 누르고요, 드롭박스를 찾아서 들어가서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 폴더를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파인더 왼쪽에 드롭박스 아이콘이 있으니까요, 그걸 누르면은 바로 드롭박스 폴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드라이브도 또 구글 드라이브도 앱이 깔려 있고, 또 원하시면은 해당 폴더를 들어가서 인덱싱을 차단하면 됩니다. 네, 이런 인덱싱에서 오는 사용량이나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고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시스템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말씀 주시면 또 우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